안녕하십니까, 닥터 코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만에 INFP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INF 영상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제가 성원에 힘입어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INFP의 성격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우선 INFP 성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NFP는 MBTI 4가지 기질 중 NF 기질이자 내향적이고 인식형의 성격입니다. 16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섬세하고 시적인 감성을 지닌 성격 유형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적 감성이 매우 풍부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 감성이 풍부하고 상상력이 발달해 있으며 감정 기복이 큰 편입니다.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긴 하지만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주로 어울리며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휘둘리는 유형입니다. 평소 인문학적 소설이나 수필, 시 등을 즐겨 읽습니다. 제가 보는 특징으로는 일기를 가장 즐겨 쓰는 유형이고, 일기가 아니라면 소셜미디어상에 자기 고백, 감상문 또는 넋두리의 글을 많이 씁니다. 이제 INFP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INFP의 주기능은 내향 감정이며 부기능은 외향 직관입니다. 즉 감정 기능과 직관 기능을 주로 활용합니다. 이 점에서 ENFJ와 상당히 비슷하죠. 자, 내향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영어 단어로는 empathy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내 것인 것처럼 느끼는 감정이입이며 타인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동물농장 아시죠? 동물농장 보면서 가장 잘 우는 유형이 이 공감 능력의 주기능인 INFP와 ISFP 유형입니다. 동물농장을 보면 불쌍한 사연을 지닌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동물들의 상황을 본인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슬픈 영화나 드라마 또는 슬픈 사연을 봤을 때 자신의 상황, 감정을 이입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유형도 이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 공감 능력은 이해, 동감을 의미하는 sympathy와는 구분이 됩니다. 사실상 비슷한 용어이지만 엄밀히 의미를 따져보면 좀 명확히 구분이 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sympathy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 동감을 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말 그대로 이해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감정적으로는 조금 냉정한 표현인데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의 처지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나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발달하면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부드럽게 이끄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협상에 용이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엠파시, 공감 능력은 협상의 기능이라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감정적 호소력이 뛰어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용이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이성적인 기능은 아닌 것이죠. 아무튼 내향 감정이라는 것은 공감 기능을 말하는데, 공감 기능이 발달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몹쓸 말이나 몹쓸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입게 될 정서적 피해 또는 잠정적인 피해를 미리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유명 맛집을 찾아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은근슬쩍 새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 부모님 뻘의 어르신들의 상황입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더치페이를 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와서 내가 대신 친구 것까지 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깜빡했는지 계속 돈을 안 갚아서 나중에 따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뭔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자기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우선이지 괜히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상황이 보다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어찌 보면 괜히 오지랖 넓게 걱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행동을 하는 게 꼭 내가 이 사람과 싸우겠다, 갈등을 만들고 싶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상황 해결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방법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그런 식의 냉정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이 있지만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꾹 참고 마는 거죠. 이 내향 감정의 주기능 유형은 INFP와 ISFP입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공통점은 착하다, 남에게 몹쓸 짓을 못한다, 남한테 당하고 산다, 속으로 걱정 근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중에서도 INFP는 직관 기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거든요.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을 떠나서 머릿속으로는 5만가지 생각을 다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은 잘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도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쉽게 상처를 받는 유형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뭔가를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INFP는 뛰어난 직관력을 바탕으로 글을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리에 구구절절 사연을 쓰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상에서 자기가 생각한 것, 느낀 것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한 내향적인 특성상 내 감정 상태를 대놓고 표현하기는 또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좀 비유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이런 상태를 이해해 주거나 공감해 준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NFP나 ENFJ 같은 유형과 곧잘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INFP 유형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INFP 유형의 주기능인 내향 감정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 공감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